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상비약 보관함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뇌를 조용히 공격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 클레어 휘트모어 박사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신이 맑고 건강했던 분들이 갑자기 혼란을 겪고 기억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나 뇌졸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환자들이 전적으로 신뢰했던 약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은 희귀한 약물이 아닙니다. 매년 수백만 건씩 처방되는 아주 흔한 약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주치의도 처방했을지 모릅니다. 제약회사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이 약물과 치매 사이의 파괴적인 연결고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환자들의 뇌가 망가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어떤 약물이 치매 위험을 50%나 증가시키는지, 60세 이후에는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약의 정체를 밝히기에 앞서 이 약물이 뇌를 파괴하는 5가지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메커니즘은 알츠하이머병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영구적인 뇌 손상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이것은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명료한 노년을 위해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메커니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물은 말 그대로 뇌 활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뉴런 사이의 전기 신호를 강제로 감소시킵니다. 의사들이 이 약을 처방하는 이유도 바로 그 진정 효과 때문입니다. 불안증 환자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불면증 환자는 잠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뇌를 인위적으로 느리게 만드는 과정이 매달 반복되면 뇌는 이에 적응해버립니다. 엘리너라는 환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3세에 은퇴한 사서였던 그녀는 일주일에 책 2권을 읽고 매일 십자말풀이를 할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잊는 법이 없었죠. 그러다 수면장애가 생겨 의사로부터 이 흔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복용 6개월 만에 그녀에 따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엘리너는 대화 내용을 잊고 했던 말을 반복하며 간단한 약속조차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녀는 10분 전에 읽은 내용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십자말풀이는 손도 대지 않았고 익숙한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알츠하이머라고 확신하며 요양시설을 알아보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츠하이머도 노화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매일 밤 복용하던 그 약물이었습니다. 그 약이 그녀의 뇌 기능을 조직적으로 셧다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더 두려운 2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이 약물은 뇌를 일시적으로 느리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뇌의 화학적 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뇌는 스스로 만들어내던 진정 화학물질이 생성을 줄입니다. 즉, 뇌가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약을 갑자기 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급격한 중단은 발작이나 심각한 불안,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존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물리적인 뇌 구조의 변화입니다. 뇌 스캔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약물을 장기 복용한 사람의 해마는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15에서 20%나 작았습니다. 자는 동안 기억 중추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71세에 은퇴한 엔지니어 리처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극심한 불안으로 이 약을 처방받은 그는 1년 만에 약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업무조차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 기능이 떨어졌고 신경과에서는 초기 알츠하이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한 의사가 처방전을 눈여겨보고
약물을 서서히 줄이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6개월에 걸친 조심스러운 단약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처드의 인지 능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일부 손상은 남았지만 기억이 돌아오고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약물이 뇌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연구 결과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세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이 약물은 뇌의 독성 단백질,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축적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징후인 바로 그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즉, 이 약은 단순히 기억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물리적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영국 의학 저널 BMJ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9,000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50%나 높았습니다. 이는 재앙적인 수치입니다. 미국의 학협회지 뇌과학 제 인터넷 메더선의 연구 또한 이 약을 3개월 이상 복용 시 알츠하이머 위험이 32%, 6개월 이상 복용 시 무려 84%까지 치솟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치매 위험이 거의 2배가 되는 셈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약을 끊어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독성 단백질은 시간이 지나며 축적되고 장기 복용자는 약을 중단한 후에도 수년간 높은 치매 위험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알약 하나하나가 뇌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해 수년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이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그 피해가 너무나 서서히 진행되어 늦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뇌졸중처럼 갑작스러운 손상이 아니라 슬로모션으로 뇌를 파괴합니다. 사소한 건망증을 노화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다가 문제가 심각해져 도움을 청할 때쯤이면 이미 수개월 혹은 수년간 약물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68세 마가렛은 은퇴 후 불안감 때문에 이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좋았지만 1년 뒤부터 방금 한 말을 잊거나 익숙한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단순 노화라며 약을 계속 먹으라고 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초기 치매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끈질기게 약물의 부작용을 연구해 의사를 설득했고 8개월간 약을 끊은 끝에 마가렛은 다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싸워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쯤 요양원에서 뇌를 파괴하는 약을 계속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파괴적인 5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이 약물은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 글림페틱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하지만 수면을 돕기 위해 처방된 이 약은 역설적으로 청소가 일어나는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합니다. 메커니즘 3에 의해 독성 단백질 생산은 늘어나는데 메커니즘 5에 의해 청소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필연적인 인지 저하와 치매입니다. 이제 이 약물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벤조디아제핀, 벤조다이에저핀 계열의 약물입니다. 자낙스, 제넥스, 아티반, 에이티번, 발륨, 벨리엄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안과 불면증 치료에 매년 수백만 건씩 처방됩니다. 증상 완화에는 탁월하지만 그 대가는 여러분의 뇌입니다. 주의할 점은 지금 이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 갑자기 끊어서는 안 됩니다. 급격한 중단은 발작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부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감독하에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약을 6개월 이상 복용하면 치매 위험이 84% 증가하고 장기 복용 시 위험은 2배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벤조디아제핀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더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두 번째 약물군은 별표 항콜린제, 엔티콜러너직스, 별표입니다. 알레르기 약, 수면 유도제, 과민성 방광약, 일부 항우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물은 기억과 학습에 필수적인 뇌 화학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뇌의 아세틸콜린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는 알츠하이머와 정확히 똑같은 뇌 상태를 만드는 약을 처방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나드릴, 비너드릴, 타이레놀 PM 같은 수면 보조제, 옥시부티닌 같은 방광 약물, 그리고 멀미약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항콜린제를 3년 이상 복용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54% 증가했으며 약을 끊고 20년이 지나도 그 위험은 지속되었습니다. 76세 월터 씨는 이러한 약물들을 복합적으로 복용하다가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지만 약물을 체계적으로 교체한 후 다시 기억과 성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물 목록 작성, 처방약, 영양제, 일반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목록을 만드십시오. 위험도 확인, 각 약물이 항콜린성 부담, 엔티칼리너직 버던, 이나 벤조디아제핀에 해당하는지 검색해 보십시오.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점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3점 이상이면 인지장애 위험이 높습니다. 증상 관찰, 기억력 저하, 혼란, 집중력 부족 등의 증상이 약물 복용 후 나타났다면 약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 약물 목록과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더 안전한 대안이 있는지, 안전하게 약을 줄이는 계획, 테이퍼링을 세울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다행히 거의 모든 증상에 대해 뇌를 파괴하지 않는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수면을 위해서는 멜라토닌이나 마그네슘,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불안증에는 SSRI 계열 약물이나 명상,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에는 뇌로 침투하지 않는 로라타딘 같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상 치료와 뇌 건강 보호, 둘 중 하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수년간 약을 먹었는데 뇌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솔직한 답변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리처드나 마가렛처럼 약을 끊고 극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고용량을 복용한 경우 일부 손상은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70대, 80대에도 놀라운 신경가소성,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중단하는 것이 미래의 위험을 줄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복용 전이었겠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의료 시스템은 노인들의 장기적인 뇌 건강보다 당장의 증상 완화에 치중해왔습니다. 제약회사는 수익을 위해 침묵하고 보험사는 저렴한 복제약을 선호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인지 기능 없이는 건강도, 재산도, 가족과의 추억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의사에게 당당히 안전한 대안을 요구하고 스스로를 옹호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예방 가능한 비극을 막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단 하나뿐입니다. 소중히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